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김남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차종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학생 성공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신납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구독자가 400명도 안 되는 방송이 대기업 방송에 좀 초청받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전에 확인해보니까 우리 채널도 400명이 넘었죠? 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400명이 막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내일도 맑은 오네어라는 타이틀로 인사를 드린 게 오늘까지 네 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올해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예정일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학생 성공 박람회는 인재개발원과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부서와 학생들 간의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해 진행된 주요한 프로그램도 파악할 수가 있고 뭐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참여하신 분들은 선배들의 사례를 듣고 나도 학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겠다는 마음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잘 참여하셔도 실력 향상과 취업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뭉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시즌이다 보니까 다양한 취업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야기 듣다 보면은 공개 채용 외에도 이런 방법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오늘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취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개 채용, 일명 공채라는 건데 이 내용을 저희 웅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 준비했죠, 사례를. 네, 한네 가지 정도. 그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공개 채용, 공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융기관의 공채 합격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12월 정도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니까요. 이제 신입사원이 된 지 한 달 정도 된 찐 신입 합격 사례입니다. 오늘 사례는 제가 직접 받은 합격 수기와 그리고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학번이고요. 경영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기업은 종합금융사 기업입니다. 종합금융하면은 은행업과 증권업을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무는 B2B 직무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채권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채용 전형은 다른 사기업들과 비슷비슷합니다. 1차 서류,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요. 면접 전형은 그 안에서도 1차는 실무, 2차는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필기시험을 인적성 시험이 아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NCS 시험 다음에는 경영, 경제 관련해서 직무 전공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개 채용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쵸? 그냥 네. 어차피 공채니까요. 그러면 이 지원자는 서류 준비는 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서류 준비는 네 가지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우리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나가고 있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면접왕 이영 등의 유명 취업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대부분 다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현직자를 찾아다니면서 서류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학교와 제휴를 맺은 코멘토 AI 자소서 분석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교 대학일자리 센터에 와서 주기적으로 저와 상담도 받고 다른 선생님들과 상담도 또 받으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언급되는 뭐 특정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사이트 명 같은 경우는 절대 저희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류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필기는 또 어떻게 준비했나요? 사실 필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필기도 저한테 이제 와서 음. 서류가 생각보다 빨리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와서 서류가 붙었는데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냐. 자기는 필기는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래서 이제 저랑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금융권, NCS 문제집하고 공공기관, 경영, 경제 책을 사서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에 한 매일 10시간이 넘도록 붙어서 문제만 풀고 책 3권과 모의고사 5개를 풀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융권이라서 그런지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는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대신 전공시험, 경영, 경제 파트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학생은 조금 CPA를 오랫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전공 내용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또 합격을 했고요. 네. 그럼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면접을 저랑 한 상담을 한 7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면접을 대부분 면접 컨설팅을 저랑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다 현실적으로 질문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랑 와서 하나하나 조금 질문도 만들어보고 또 하나하나 대답도 해보면서 준비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PA를 준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는 조금 부족했고 또 많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직무적 강점, 준비적 강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면서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랑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상 질문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이거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얘기도 많이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질문을 원하는 또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함께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학생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지원자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학생도 썼고 저도 생각하는 게 가장 명확한 이유는 우선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지원 직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은행권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은 저한테 금융권 중에서도 자기는 이런 종금사 또는 이제 증권사 쪽으로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관심으로 직무와 기업을 분석하고 또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합격의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노력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집착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상보다 일찍 취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상담하거나 주변 컨설턴트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이 소위 좀 좋다고 하는 기업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이제 방향성은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번에 이제 좀 독특한 사례예요. 기업에서 특정 대학에게 추천 채용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 내용은 우리 은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제 차례네요. 네, 도원그룹 채용이었고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추천을 요청해서 채용하는 절차였으며 경영학부 학생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채용을 알게 된 계기부터 이제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일자리 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요. 평소부터요. 그래서 자주 사이트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 영업 직무가 추천 채용 전형에 올라와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원 분야는 유통 영업 분야였겠네요. 네. 동원그룹의 동원 F&B 식품유통 영업직이고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한 따끈따끈한 신입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28일부터 6일까지 1월 6일까지 연수원에서 교육이 끝나고 최근에는 동원 F&B 유가공 본부 유가공 경인사업부 강원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 웅 선생님의 사례 같은 경우는 CPA라든가 이런 관련 자격증들을 대학 시절에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지원자는 그럼 좀 어떤 준비를 했었나요? 식품유통 영업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판촉 활동 전략을 세우고 매장에 상주 거주하고 있는 SC 사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리점을 케어하고 새로운 대리점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원자는 판매 촉진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유통 영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냐면 평소 식품 유통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외 활동 1회 식품 관련 아르바이트 2건 그리고 약 3년간 가구 유통회사 일용직 경험도 했습니다. 네네. 뭘 많이 했네요. 네, 많이 했네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네네. 했네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서류 전형은 추천 채용으로 좋은 점수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AI 온라인 역량 평가 그리고 1차 직무 면접, 2차 인성 면접의 과정을 거쳤네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추천 전형이라고 한다면 서류 정도는 좀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좀 건너뛰고 AI부터 좀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면접의 난이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데 면접은 좀 어땠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동원 면접은 압박 면접하고 꼬리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1차 면접은 PT 면접과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PT 면접은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약 1분 30초에서 2분 동안 발표한 후에 2명의 면접관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대다 면접에서는 동원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몇 곳인지 또 어디인지 알고 있냐, 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느꼈냐,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과 인성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으로 공백기에 대한 질문, 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당신이 얘기한 영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대학교를 한번 자랑해봐라 와 같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육에 가서 이거 동원그룹의 이제 인사 팀장님이시죠. 인사 팀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임원 면접 때 이제 위에 계신 분께서 이런 질문도 막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고구마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 감자의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 유통이니까 파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창출되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도 학생들이 꼭 준비를 좀 해가야 된다. 팁이네요. 네, 뭐 네. 난이도가 높네요. 평소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해당 그러니까요. 분야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장을 가더라도 아니면 마트를 가더라도 현재 고구마가 100g이 얼마인지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요즘 저는 양파가. 유통업을 가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식품 기업을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하시고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식품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파견적 여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0년 정도 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친해진다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현직자 또한 수월하게 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전하고 싶은 얘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해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소설닷컴하고 독지서 카페, 자플래닛, 대학 일자리 센터 총 4곳을 자주 활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 채용이 현재 취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추천 채용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출석합니다만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라서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좀 쳐주시고요. 상처를 받을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추천 채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례는 회사에서 추천 채용을 공식 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의 기획균등 특별 전형이 있는데, 삼성 공채에서 매 시즌마다 이제 1년에 2번이 운영이 됩니다. 맞아요. 어떤 학생들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나요? 일단 지원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라던가 법정 차상위 대상자라던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 회화 점수를 보유해야 되는데 인문계 전공자는 오픽 IL 또는 토스 5급,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는 오픽 NH 또는 토스 4급 정도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졸업자는 안 되고 졸업 예정자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학년 때까지 알고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마다 삼성 공채 시즌인 3월하고 9월에 추천이 되고, 저희도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추천을 못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 대상자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준비를 해서 좀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려 삼성이에요. 네, 또 이런 사례도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관련 활동을 하다가 담당자에게 눈이 띄어서 채용 제안을 받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참여했던 한 학생은 NGO 단체에서 아르바이트로 회계 관련된 업무 보조를 했었습니다. 마침 회사에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평소 성실하게 일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보신 채용 담당자님께서 한번 지원해 볼 것을 건의하셨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봉사활동을 또 하다가 입사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곳에서 또한 담당자님 눈에 조금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열심히 또 즐겁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조금 채용 전형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채용 전형을 그냥 합격한 건 아니지만 아마 좀 제안을 받았고, 그것은 이제 서류, 그다음에 이제 면접,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이렇게 지나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평소에 준비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또 잡기가 쉽지 않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평소 준비가 되어 있어도 추천 채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채용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야가 있다면 항상 정보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컨설턴트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추천 채용이 왔을 때 상담했던 친구 중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싶으면 그 친구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하고 드리죠. 친하게 지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취업 정보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꿀팁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남영 선생님이 준비하신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사례는 직원 추천 채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이 사람 괜찮아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왕왕 좀 들려요, 소식들이. 그래서 아예 뭐 너무 희귀한 사례는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사례일 수도 있다. 인데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조금 회사가 괜찮은 회사여서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이 그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우리 회사에 직원 추천 채용이 났는데 지원해봐라 라고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아는 친한 형이었고 평소에도 이 회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지원자는 회사에 사실 좀 원하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해서 좀 찔러보기 식으로 지원을 했어. 네. 근데 이제 회사를 살펴보면은 회사 명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기업의 규모는 직원이 한 1,200명. 그리고 기업이 33년 됐어요. 중견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몰라 이거까지 그냥 말할게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은 중견기업인데요. 해당 그 산업 분야에서 연봉이 상위 1%예요. 대졸자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네요. 네. 근데 왜 내부 직원 추천 채용으로 진행됐다고 하나요? 원래는 기존에 공채로 진행이 됐는데 요 직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내부 직원 추천 채용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을 잘한 거지.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잘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공채보다 이 채용 방법이 더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도 연장을 해서 직원 채용으로 또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어요? 네, 그게 좀 독특합니다. 이게 추천 채용의 강점인데 직원 추천 채용의 강점인데 이 친구는 영업하고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지원한 분야는 회계예요. 회계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 하나도. 굳이 말하자면 커말 정도가 정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이 좀 연계가 될까 지원 준비가 아예 없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직무상의 강점들을 좀 연결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인턴 생활이라든가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이 내가 지원하는 회계 직무에 어떻게 연결이 될 거예요 라는 걸 좀 잘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직무 순환의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좀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평이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입사를 했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추가적으로 채용 절차를 좀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직원 추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약해요. 서류에서 이미 뭐 직원들이 아무나 막 추천했다가 괜히 일 못하면 회사에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선별된 인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서류 전형의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일단 서류는 편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 면접 준비 이야기를 이 친구가 이제 현직자를 아니까 그 회사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 아는 그 현직자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회사가 엔지니어 회사다 보니까 회사 특성상 연령대 많은 남자분들이 많아.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속된 말로 꼰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어요. 나 때문하군요. 딱 그 분위기인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꼰대 문화라고 한다면은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같은 조직 구성원이 된다면 굉장히 좀 호용해주는 문화가 있는 곳이 또 꼰대라고 불리는 조직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꼰대는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적응을 잘할 것 같은 친구였어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르신들의 성향은 이렇게 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컨셉을 좀 잘 지켜가지고 지금 회사에 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점이 있다면 또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직원 추천 제도의 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회사에 현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분석을 할 때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기사를 검색을 하지만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회사만의 특색들이 진짜 담겨 있는데 그거는 현직자 아니면 사실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직원 추천 채용은 일단 나를 추천해 준 사람이 현직자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얻기가 쉽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회사의 규모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원자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면 사실 내부 구조는 거의 공기업 형태로 들어갈 거고 그쵸. 그럼 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대 적지 않을 거고 복지도 잘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천 채용 기회가 왔을 때 그냥 회사의 네이밍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규모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잘 판단해서 전원 이양이면 지원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한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비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런 뭐 추천 채용, 직원 추천 채용, 뭐 대학 추천 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규모죠.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 공채 같은 경우는 뭐 땡땡명 단위로 뽑기도 하고 좀 많이 뽑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다고 공채만 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그곳에 입사하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우리 남용 선생님 내 이름 까먹은 거야. 갑자기 지금. 이름이 나와서 상처다. 남용 쌤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서류는 이제 쉽게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미 제가 생각하기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추천을 해줄 때 저도 이제 추천을 해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제 안에서 먼저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맞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도 다 분석을 그쵸 하고요. 통과가 네네.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쉬운 게 아니고 제 안에서 먼저 네. 이번 서류를 보고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추천해 준 거기 때문에 왜냐 잘못 추천하면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A급 인재가 A급 인재를 또 추천한다. 그래서 내가 A급 인재로 이 기업에서 인정받으면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추천해 주는 사람은 똑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기업에서 또 생각을 해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믿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영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머리띠가 이런 용도군요. 자, 네, 머리 머리띠가 이거 없었으면 끝까지 말 못했을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채용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한마디 정도로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선생님들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선생님들 말씀 끝에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나요?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기업 공채 합격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명확한 직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직무를 그냥 선택하기보다도 내가 남들보다 이 직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발견하신 다음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하시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서 추천하는 채용은 기업에서가 의뢰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인지 직무는 관심 있어 하는지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업에 우리 학교 지원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최대한 우수한 기업에 취업을 하여 자긍심을 가질 만한 업무를 추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원그룹에 합격한 학생처럼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의 직무 또한 적중하였고 자주 저희 YGEMS 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천 채용을 하며 학생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가고 싶어 하는 회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나서 준비하는 모습에 저 또한 면접 준비 등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수시로 저희 학교 프로그램 및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점이 높지 않아도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이러한 다양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기업은 해당 분야에 준비된 사람을 좀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원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금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현재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좀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합격 사례, 특히나 저희가 최근 가장 따끈따끈한 합격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는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사례집이라 그러나요?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또 내일도 맑음 사례집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지금 계속 채용 합격의 그런 정보를 또 계속 모으고 있고 그런 소식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바로 또 YGEMS에도 계속 업로드를 시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플러스 우리 학교, 우리 선배들은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근데 질문이 없네요. 질문이 없어서 네. 받지 네, 않겠습니다. 저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다면 대학 일자리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을 네, 직접 직접 상담을 신청해 찾아와 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얘기를 네. 해주시면 될 것 저희가 같아요. 되게 얘기를 잘했나 봐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그 멘트 하려다 안 했어. 앞 시간에 질문이 엄청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는 사실 4학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4학년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